조 기자, 우리가 매번 이렇게 시작할 때 종목 코드로 이렇게 네. 어떤 기업을 이야기할지 선택을 하는데 미 증시에서는 이제 종목 코드를 티커라고 부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종목 코드가 숫자로 돼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이걸 알파벳으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알파벳을 누가 대체 정하는 건가 궁금한데요. 기업이 정합니다. 그 네. 기업이 알아서. 기업명을 좀 함축적으로 넣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기업이 어떤 추구하는 바나 나타내는 어떤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뭐 지난번에 다룬 이제 버진 갤럭틱이 스페이스를 의미했었죠. 그래서 예. 이제까지 다룬 종목들이 좀 뭐 공교롭게도 모두 네 자리 코드였는데 한 자리로만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비자 같은 경우는 V입니다. 딱 V요, 네. 그냥. 그리고 이제 최대 5자리까지 가능합니다. 구글 예. 같으면 이제 5자리가 되어 있죠. 예. 2만 빼고서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명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게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거 좀 관심 있게 봤는데 네. 애플이 이제 약자가 애플 하면은 APL 아니 뭐죠? APPL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애플의 종목 코드는 AAPL이에요. 그렇죠. 이상하죠. 예. 그래서 왜 A가 두 자인지 앞에 그러게 혹시 P가 두 개가 예, 맞는데 조기적 씨 압니까? 모르는데요. 제가 이거를 좀 확인해 봤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그 스티브 잡스가 네. 스티브 잡스의 심리를 파악해 보면 아무래도 이 키워드가 앞에서 검색할 때 A가 두 번 있으면 알파벳의 최상위로 오르니까 네, 잡스답네요. 네, 역시. 잡스가 1번으로 올리기 위해서 A를 두 번을 붙였을 것이다 라는 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살펴볼 기업 어딘지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기업은 NVDA. NVDA요. 네, 딱 보니까 어딘지 바로 알겠는데 이거 어딜까요? 엔비디아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역시 자주 하면 좀 늘죠. 그런 것 같습니다. I 두 개 들어가면 엔비디아입니다. 네, 워낙 유명한 기업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에서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이번 주에 이 엔비디아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컴퓨터 그래픽 네. 카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사랑하는 주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탑5 종목에 엔비디아가 들어가는데요. 정확하게 보면 테슬라, 애플, 아마존 다음입니다. 근데 연초 이후 주가 상승률을 보면 상위 탑10 종목까지 다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상승률을 1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을 짧게 설명을 드리면 5월에 주식 분할을 발표한 이후에 급격히 올라서요. 830달러 선까지 그러니까 50% 넘게 올랐고 지난주에 좀 하락세를 좀 크게 보였습니다. 720달러대로 고점 대비 한 100달러 정도 하락했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네요. 한국에서는 이제 액면 분할이라는 표현이 좀 익숙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분할이라는 표현을 쓴다면서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액면가가 있는 주식도 있고 없는 주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액면가가 없는 그래서 이제 주식 분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엔비디아는 이번에 441 그러니까 4대 1의 주식 분할을 발표했는데 기존 한 주를 네 주로 쪼개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네. 조정된 가격은 현재 시간 20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밤이 돼야 적용이 되고요. 물론 이제 19일 종가, 오늘 장 마치고 나서 종가를 기준으로 하겠지만 현재 주가로 좀 가정을 해보면 분할 후 주가는 한 180달러대, 200달러대를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번이 5번째 주식 분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기준으로 분할이 돼서 내일 저녁에는 싸진 가격으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한 주에 720달러면 거의 80만 원 정도 됐는데 네. 이게 이제 4분의 1 가격이니까 거의 20만 원 돈 정도 되는 거니까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입 장벽이 조금 낮아졌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5월 발표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계속 상승해 오다가 많이 올랐죠. 지금 이제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할 네. 수 있겠는데 근데 이렇게 보통 주식 분할이 된다는 게 무조건 호재로 인식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미 국내 투자자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분할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예. 하지만 이제 지난해 미국 증시를 보면 테슬라랑 애플이 이 주식 분할 이후에 주가 상승이 거의 공식처럼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31일 테슬라와 애플은 분할 이후 첫 거래일에 13% 또 4% 올랐고 이후에도 한 달여간 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 주가가 가벼워질수록 더 여러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으니까 추가 상승에 동력이 되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도 그동안 4번의 액면 분할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주가가 눈에 띄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빨간 네모 박스 안에 S라고 표시된 게 바로 스플릿인데요. 이 4번 모두 많이 오르지 않았고요. 한 세 번째, 네 번째만 잠깐 오르다가 떨어졌는데 이번 분할을 앞두고서는 가격이 급등했죠. 그래서 그러네요. 기업의 펀더멘털이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요인으로 뒷받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엔비디아가 얼마나 괜찮은 회사냐 이게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네요. 네. GPU 시장에서 뭐 최강자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알겠는데 네. GPU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부분입니까? 주가도 그렇고 실적도 크게 올랐거든요. 이게 네. 언제를 기점으로 올랐냐면 지난해입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죠. 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게임을 찾는 사람도 많아졌고 또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요 암호화폐 채굴 수요가 폭증하면서 같이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주 봤던 로블록스처럼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엔비디아가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상현실 세계를 몰입감 있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래픽이 핵심이겠죠. 그리고 또 가상화폐 채굴과 관련해서도 이 엔비디아가 핫했습니다. 지난 2월에 이더리움을 비롯한 이 가상화폐 채굴 전문 반도체 칩 CMP를 런칭했는데요. 2월에 출시했는데 1분기에만 매출이 1억 5,500만 달러, 이번 2분기에는 4억 달러가 예상되고 있고요. 2024년까지 연평균 7%의 성장세가 전망됩니다. 예. 빅데이터, 딥러닝, AI에서도 이 GPUS가 주목을 받는데요. 또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가 공을 들이는 게 바로 데이터 센터 부분입니다. 데이터 센터와 연계해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포괄적인 어떤 솔루션,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이 젠슨 왕 엔비디아 CEO의 설명을 직접 좀 들어보겠습니다. Cloud gives companies instant computing infrastructure. NVIDIA accelerated computing and deep learning ignited modern AI, the most powerful technology force of our time. AI learns from data to detect, perceive, predict, and automate tasks at incredible speed and scale. 이 AI에 있어서 이 단순 처리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GPU가 이런 속도 면에서 굉장히 압도적이라고 얘기는 듣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 센터와까지 연결이 된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자율주행차하고도 또 연결돼서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플랫폼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드라이브 AV 소프트웨어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예.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안전주행을 위해서 초당 수백만의 연산을 해낸다고 하는데요. 현재 수백 개의 파트너사와 협력해서 자율주행 차량용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에도 과연 이 시스템이 들어갈지 이렇게 많이들 주목하고 계십니다. 예. 자율주행 플랫폼을 보면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퀄컴이나 인텔, 테슬라, 그리고 구글을 제치고서도 엔비디아가 압도적으로 선두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자리 잡으면 소프트웨어를 구독하는 어떤 비즈니스 사업 모델이 좀 확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전망이 좋다는 얘기도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그동안 해왔는데 네. 과연 지금의 이런 좋은 전망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더 오를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월가에서는 목표가를 일찍 상향했습니다. 원래 한 700달러 선이었는데 네. 이제는 900에서 최대 1000달러까지 월가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주식 분할 전 현재 가격 72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30%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설명이겠죠. 최근 분석을 제시한 애널리스트 27명 중에 26명이 매수를 추천했고요. 평균적으로 따져보아도 스트롱 바이, 강력 추천이 많았습니다.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한 곳이 바로 BMO 캐피탈입니다. 1000달러를 제시했는데요. BMO는 특히 엔비디아가 4월에 공개한 이 데이터 센터 서버용 CPU 그레이스를 주목했습니다. 영국 ARM의 기술을 적용한 초고성능 프로세서인데요. 데이터 센터 서버용 CPU 시장은 인텔이 90%, 그러니까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가 출사표를 던져서 앞으로 시장의 주도권을 잡는 이런 싸움도 주목될 것 같습니다. 예, 과연 이 새로운 사업들에서 얼마나 이 사업이 잘 돼가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가격이 적정한가 이게 네. 판가름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